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개인적으로 좀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네,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 어, 참 오늘에서야 촉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신 것 같은데 촉지에 시간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 영상과 카페에 글 안 올리시나요? 라고 쪽지가 와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당황스럽고 황당했네요. 예. 왜 이렇게 보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그냥 넘어가고도 싶었는데 어, 다른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간이라는 거는 24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내 소중한 시간을 써서 이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뭐 댓글이라든지 뭐 응원의 말을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쪽지를 받고 나서 굉장히 카페에다가 뭘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글을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좀 그냥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시장이 좋거나 힘들 때 뭐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잠시나마 스쳐서 참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라는 것도 참 좋은 건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뭐 푸념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일단 또 시간이 또 늦어서 카페 글은 작성을 좀 못했는데 어제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고 나서 시간 외때 급작스럽게 환율이 대폭 급등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유로의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인 자산이 달러로 몰리며 그러한 부분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어제 역외 시장에서 1315원까지 올라가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시간외 때 대부분의 종목이 많게는 뭐 2, 3%대, 적게는 1, 2% 정도의 하락폭을 만들고 우리나라 시장이 마감이 됐었는데 미 증시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마이너스 1.9%로 시작하더니 굉장한 변동성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나마 국제 유가가 어제 그러니까 WTI 기준의 100불이 깨지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 보니 잠시나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에 나스닥이 대폭 반등을 하고 미국의 다우는 또 하락하는 모습으로 천혜하게 시장이 좀 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뭐 당연히 장 초반에 장 전에 시장을 봤다면 S&P 500을 참고 정도는 하면서 시장을 봤다면 알았겠죠. 뭐 방산이 박살이 나버렸고 유틸리티가 깨지면서 베이직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에너지 섹터가 대폭 급락을 했다라는 거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대충 이런 시크니컬 업종이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봤다면 뭐 그나마 크게 데미지는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미 증시와 비슷하게 뭐 기술주 중심의 그러니까 뭐 아마존, 구글, 애플, 메타 등 이런 기술주 중심의 종목군들이 나스닥을 끌어올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서비스 업종 위주의 오늘 강세가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개인적으로는 이 미국에서 제약이 조금 힘이 빠졌길래 제약을 안 봤는데 오늘도 시장 제약바이오가 좀 버티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천천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네,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높은 위치에 유지가 되는 가운데 다행히 미 증시가 어제 반등했으므로 장 초반에는 코스닥이 나쁜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뭐 2차 전지도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게임 업종, 그다음에 뭐 여타 IT 반도체까지 동반해서 올라왔던 모습까지는 좋았었는데 중국 증시가 열리고 중국의 시안에서 재차 봉쇄가 진행이 된다. 뭐 상해 북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발생했다 등등의 이슈에 의해서 중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 보니 국내 증시도 그런 부분을 좀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시장을 볼 때
이 최근에는 외국인의 수급에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시장의 모습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오늘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여주고, 뭐 지수를 놓고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 라고 논하기보다는 일단 시장의 매크로적인 환경이 얼마나 개선이 됐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바라봤을 때 최근에 구리와 뭐 철광석, 곡물 등등 가격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국제 투기 자금이 일부 빠져나갔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숏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롱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결과적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서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은 네,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있고, 또 국제 유가가 여전히 100불 위에 놓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방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뭐 소폭의 뭐 CPI는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경기 침체로 또 시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또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유가는 결국 그렇죠. 에너지 관련해서는 공급자 우위에 지금 시장에 놓여 있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JP모건에서는 러시아가 공급을 줄이게 된다면 유가는 380불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다. 또 러시아 전 대통령 발언에 의하면 러시아가 공급을 줄이면 400불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의 공포도 약간의 뻥도 섞여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다음 주죠. 바이든이 사우디에 넘어가는데 이미 고위급에서는 일정 부분 합의가 돼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국제유가를 좀 내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확인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예측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큰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자, 하루아침에 국제유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하루아침에 잘 나가는 친환경, 조선, 건설, 시크니컬 등이 급락을 해버릴지 자고 일어나니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시장의 이런 이 매크로적인 환경을 계속 체크하고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위아래로 매우 크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 시장 보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요. 일단 상승과 하락 수를 보면 코스피가 700개가 넘고 코스닥은 800개.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국제유가의 하락이 그동안 강했던 조선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시크니컬 업종을 박살을 내버렸고, 또 국채금리의 하락이 은행주를 또 급락을 시켰고요.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들까지 급락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친환경 sek터의 급락은 약간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동반해서 그냥 다 시크니컬로 엮어서 급락을 시켜버렸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좀 어이없게 종목군들이 많이 밀려 나왔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업종 지도 잠시 보면서 넘어가 보면, 일단 코스피 시장 보면 뭐 LG에너지 솔루션 1조, 트럭 계약 2주, 그 다음에 시크니컬 외에 서비스 업종 강세,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코스피 종목은 하락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삼성물산도, 그 다음에 은행주도, 그리고 현대기아 포함한 운수창구 업종도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코스피가 버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코스닥의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빨간색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IT 반도체도 무너져 버렸고, 이런 2차전지 섹터도 좀 하락을 폭을 키우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후에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미한 섹터가 엔터와 메타 이쪽 섹터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지수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지수를 보면은, 네, 코스피 먼저 좀 놓고 보면 이 자리가 과거에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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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다중바닥을 만들었던 자리인데 일단은 여기는 깨지 않은 선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2300포인트를 일단 이탈을 하면서 좀 마감이 돼서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2300포인트 언저리에서 지켜지는지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곧 있으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치 발표가 나옵니다. 실적 발표와 컨센 발표에 의해서 그게 바닥을 만들어 주기를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바닥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정도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보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밀렸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이거는 아침에 제가 회원님들한테 추세선을 그어 드린 거예요. 이 추세를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일단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이거를 뭐 60분봉으로 나눠 봤을 때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맞고 밀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린 이 구간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 자리를 돌파하고 추세가 좀 바뀌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근에 코스닥은 이런 구간에서 다중반등을 만들어냈고 일단 이 추세를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번의 바닥을 만들어만 준다면은 하방 지지를 또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라 내일장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 오늘 나갔던 외국인들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보면 일단 SK 하이닉스가 PBR 1배를 하회하면서 그 지점에서부터 일단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 지점에서 바닥을 잡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 PBR 1배 선에서는 잘 추가적인 급락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점 언저리에서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많이 밀려온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좀 바닥권에 거의 다다르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카카오도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금 돌려주고 있죠. 21선을 일단 약간 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여기서 다중바닥을 찍고 슬쩍 반등을 하는지 노려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던 LG전자 21선 각도가 좀 가파르긴 하지만은 차량 전장용 부품의 이 8조 수주 라는 부분은 적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저항을 돌파하고 올라와서 내일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 관점에서 이 정도 종목을 좀 놓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매우 강한 모습이죠. 오늘도 어제 강하게 돌파했던 이런 갭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일단은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 자리가 훼손이 되지 않는 선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이어진다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추세가 바뀔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전국민 제4차 백신 접종도 검토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최근 강세 요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진단키트 쪽은 나름 강세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수젠텍 일단 여기서 시간에 내일 한 차례 더 움직일 것 같고, 이 안에서 좀 순환을 좀 도는 것 같은데, 휴마시스 단기과열 예고 공시가 뜨더니 오늘 좀 급락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평선 라인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 이 구간 마지노선을 잡고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워낙 과거에 많이 해먹었던 종목이라 이번에 또 올라갈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나는 손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이 근처에서 좀 밀렸을 때 이 정도 선에서 보다가 반등의 힘이 약하면 팔아버리고, 여기 깨면은 그냥 매도해버리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단기과열 예고 공시가 떠서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장 초반에 시젠이라는 종목이 좀 흐름을 좀 돌리려고
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시젠 또한 네, 지금 이 업종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흐름을 바뀌는지 같이 놓고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제약바이오 전반이 고점 대비해서, 예를 들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60%, 70%, 많게는 80% 급락한 종목군들이 최근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고점 17만원에서 6만원까지 빠졌으니까 60% 이상 하락을 하고 지금 돌리는 거라,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기술적 반등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보면 에코프로 PM, 어제는 강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장 후반에 좀 밀렸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이 저점들이 지켜지는 선에서만 이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LNF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이 저점 구간이 지켜지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쌍바닥을 놓고 올라가는지를 지켜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태양광하고 풍력, 친환경 섹터가 굉장히 크게 밀렸는데요. 사실 제가 바라보는 종목은 태양광에서 두 종목 정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일단 좀 깨고 좀 내려오는데, 아직까지는 매수는 진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 최근에 있었던 누적 수급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시장에서 워낙 시크니컬 쪽을 밀어버리다 보니, 그리고 낙폭과대 업종을 반등시키는 흐름이다 보니 좀 밀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에 들어오는지 보고 저는 최대한 좀 기다려서 매매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최대한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강하게 상승 이후에 조금 많이 밀렸죠. 최근에 종목군들이 밀리는 폭 자체가 굉장히 세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현대로템도 매매를 해보면서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데, 밀리는 폭들이 장난이 아니게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돌파를 했던 거래 대금이 많은 구간들,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세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돌파자리인데, 이 하락의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 이렇게 또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 아랫밴드에서 노리고 조금 봐볼 생각이고요. 그 자리가 27,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유럽에서 특히 네덜란드에서 지금 이 친환경 전환에 대한 우려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 버린 바람에,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이런 친환경에 부정적인 작용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최근에 강했던 현대건설이나 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시크니컬 종목군들이 밀리면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밴드는 이 정도 밴드에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좀 밀렸죠. 일단 지지구간에서 버티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기술적인 반등 흐름 그리고 변화의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또 사우디 이슈가 또 있었는데 전체적인 업종의 하락으로 인해서 빠졌던 것 같고요. 유가 하락이 사우디에 투자가 안 되나라는 우려를 그냥 만들고 그냥 급락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당연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유신, 히림 이 두 종목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유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네옴시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러시아 재건 관련된 이슈로 좀 급등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오후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좀 들어가서, 돌파할 때 매수 들어가서 여기서 일단 전략 매도를 다 하고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봉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넘어간다면 추가 매수를 했을 건데 돌파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과열 신호가 나와 있는 상태라 언제든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이거는 매도를 하고 좀 마감이 됐었고요. 그 밖에 히림은 좀 오늘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히림은 투자 경고가 걸려 있어서 좀 더 많이 밀리면 이 하단에서
좀 놓고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만들어 놨던 이 선은 이 하단에서 보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히림은 이 밑에서 좀 봐보고요. 오늘 원전 섹터 두산 에너빌리티 좀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어요.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는데 이번 정부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엔벨로프를 이 대응주는 엔벨로프를 활용해서 종목분들을 좀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단이 좀 내려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정 기술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면 이런 아래 구간에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G2 파워만 유독 올랐는데 오늘 시장 상한가 들어간 종목분들만 보면 아실 겁니다. 뭐 인포바인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인 것 같고요. 코넥스 이전 상장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거 얘도 이전 상장이죠. 그 다음에 모아데이터, 무증, 모비릭스 얘도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 아직까지 뭐 거래량 없던 종목이 올라왔고, RBW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신규 상장이겠죠. 사이버원도 마찬가지로 작년 신규 상장이죠. K옥션 신규 상장이죠. 아이퀘스트 신규 상장이죠. 대부분 작년에 신규 상장하고 단 한 차례 시세도 못 쳤던 종목분들이 거래 대금 없이 이렇게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미없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재미없고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별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대응 자체도 안 했고요. 어제 이제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옴니 시스템을 시간에 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갭을 좀 더 들어줬으면 좋았을 건데 어제 일단 저는 다 매도를 해서 물량이 없었는데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추후에 다시 이쪽 섹터는 여름 기간 동안 몇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 매물이 좀 많이 나와서 조금 흔들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이쪽 관련해서 일진전기, 옴니시스템, 광명전기가 세게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분들 확인해 놓고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 YG엔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YG엔터의 이 간판, 이 케이팝 퀸이라고 하는 블랙핑크가 8월달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를 합니다. 컴백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블랙핑크 자체가 전세계 유튜브 구독자 1위죠. 아티스트 1위에 유튜브 조회수도 만만치 않게 나오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BTS라고도 할 만큼 인지도가 탁월한 그룹이고 여성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게 보는데 YG 플러스라는 종목이 끼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핑크로 터졌을 때 여기서 좀 조정을 받다가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힘을 항상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구간에서 힘 모으고 있다가 빵 하고 올라오고 이렇게 있다가 빵 하고 올라오고 이런 흐름들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하루 이틀 조정 보이다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좀 가볍기 때문에 이런 큰 틀에서 박스권을 잡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YG 플러스 정도만 조금 좀 고가에서 매매는 하긴 했는데요. 너무나 기사가 이때 떠서 순간 급등을 해서 VI 풀리고 빠질 때 분할 매수해서 위로 책신을 했고 전 개인적으로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눌렸을 때 잡았던 거는 팔고 그냥 약 손절로 뒤에 자리는 전량 매도를 하고 내일 정도 혹은 내일 모레 정도 다시 봐보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는 종목이고요. 오늘 친환경 관련해서 수소 이벤트가 좀 있었는데 수소 종목분들 할 거 없이 전부 다 시장에서 밀어버렸던 것 같아요. 뭐 효성 중공업도 유니크도 뭐 할 거 없이 다 시장에서 급락을 좀 시켜버렸던 것 같은데 친환경 할 거 없이 시크니컬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범한 퓨어셀이라는 종목을 어제 종배로 좀 들어왔다가 사실 최저점에서 오늘 손절을 해서 개인적으로 좀 속상하기도 한 그런 종목이네요. 최저점에서 손절을 했는데
이거는 예전부터 좀 매매를 좀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때 들어와서 이렇게 할 때 오늘 오전에는 이거 최저점에서 손절을 좀 했었고, 오늘까지 해서 보면 신규 상장주가 매우 강했습니다.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 오늘 거래 대금으로 보면 거의 시장에서 넘버 5 정도 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매우 빠르게 좀 움직였죠. 최근에 이런 구간 저항을 만들어 놨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조금 매매 대응을 했던 종목이고, 뭐 최근 워낙 이 무중테마다 신규 상장주다 좀 강한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돌파하는 시점에서 좀 분할 매수해서 팔고, 또 윗구간 이 힘을 모았던 자리 돌파할 때, 이 자리 돌파죠. 이 자리 돌파할 때 들어와서 좀 빠르게 차익 실현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와서 내일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소폭 밀렸다가 또 강하게 이 상단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온다면 그때는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거로 생각이 드네요. 뭐 재료적인 부분보다는 최근에 워낙 신규 상장주 쪽에서 이런 흐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장 이런 구간들이 있죠. 의미 있는 시초가라든지 의미 있는 구간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강한 시세가 많이 분출되는 게 신규 상장주입니다. 반대로 신규 상장주는 그런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끝도 없이 빠질 수 있는 게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그 점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점 체크해서, 자, 그리고 고려신용정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시장 급락할 때 좀 시장 대비 매우 강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국내 한은도 조만간 빅스텝을 밟을 걸로 예상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채권 추심 업체인데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위 매물대를 계속 장악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왔다가 이걸 뚫는 순간 시세가 분출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장기적으로 돈은 잘 벌고 있고, 네, 회사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입장이죠. 이번에 또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구간이 그렇게 낮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 의미 있는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할 때 정도만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오후에 이렇게 분할 매수를 좀 해서 아래로 좀 분할 매수를 좀 해가지고 반등할 때 저 위에서 물량 좀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쳤던 것 같아요. 전량 매도를 저 위에서 좀 하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이 종목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힘든 장, 네,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